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포 메타 유니버스라는 주제로 약 15분의 파워 유저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워드 프로세싱의 시대는 이미 2000년 들어오면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는 마인드 프로세싱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 메타 유니버스의 실체. 2004년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형태가 메타 유니버스입니다. 저희 나라는 준비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자정보입니다. K-클라우드 그리고 SaaS 형태의 소프트웨어 사용. 저희 나라 교육부도 디지털 교육 환경을 준비해왔습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이 시행이 됩니다. SaaS 기반으로 학교, 교육청, 교사, 학생들이 학습과 교육을 하는 상황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항상 저희들이 강조해온 프로젝트는 목표와 일정이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이 프로젝트입니다. 목표와 일정이 명확해지는 순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은 목표와 일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현실과 기대치의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소통하고 관리하고 학습하는 능력입니다. 디지털 협업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다른 게 아니고 디지털 프로젝트 역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 유니버스 시대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은 디지털 프로젝트와 협업 역량에서 찾아야 된다. K-클라우드 SaaS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2025년부터 전자정부 시작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프로젝트 역량을 결합하면 업무 혁신, 교육 혁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들은 항상 기승전결 2040 G2 코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학생이든 성인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창의성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창의성이 원래 있었는데 단지 우리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또는 가정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봉인이 되어 있는 거죠. 뜯어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 창의성 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의 그런 창의성이 샘솟도록 봉인을 해제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우리 전교생들이 띵크와이즈라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쓸 수 있었던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아이들이 좀 나오는 어떤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동향을 쭉 찾아보니까 띵크와이즈 디지털 마인드맵이 비판적 사고, 지식 습득, 그리고 창의성, 영어 어휘 공부, 과학 성취도, 그다음에 창의력 향상, 그다음에 글쓰기 학습까지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최근 연구 이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빠른 소통도 필요하고 부서 간 회의도 자주 해야 되고 확실한 역할 분담 등이 효과적인 협업 행정도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업이 점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협업 시스템 도입 또한 필요했습니다. 싱크와이즈는 저희가 이제 원했던 모든 거에 부합을 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을 시각화하고 또 실시간으로 접속해가지고 채팅도 되고 회의가 되면서 이제 현재 추세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정부가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회의보다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회의가 또 이제 여기 협업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싱크와이즈는 그 점이 가능해서 선택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 한 맵 안에 전체적인 담당자와 의사결정권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추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싱크와이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희 이제 전 부서의 협업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혁신적인 협업을 위해서 싱크와이즈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협업 클라우드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도 가능해졌습니다. 쭉 정리가 되는 것들이 우리 이런 걸 어디서 보죠? 책 사면 뭐부터 보세요? 값부터 보시나요? 그렇죠. 목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맵의 가장 큰 강점은 여러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단계별로 잡을 수 있는 목차를 만드는 데 탁월한 거예요. 내용을 쓰시기 전에 기획 이게 왜 쓰지? 꼭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내 꼭지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뭐가 문제가 되지? 그러면 차별화되는 건 뭐지? 자꾸 질문의 꼭지를 요 노드, 첫 번째 노드라고 그러죠. 여기에다 넣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친구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페이드 아웃을 해요. 페이드 인을 하고요. 이거에 가장 특화되고 좋은 기술 툴 싱크와이즈예요.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프로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 수많은 애들이 얘 얘기하고 있다 얘 연결되는데 이게 쫙 연결이 돼요. 저는 그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찾은 방법은 저렇게 다 때려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페이드 아웃 시키고 페이드 인 시켜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지? 여기다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너무 편한 거죠. 이거를 내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에 다 연결된 거를 하나만 끌고 오면 그 분야에 다시 포커싱이 될 수 있는 그 장점이 가장 중요한 싱크와이즈의 장점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13년 동안 사용을 해봤지만 이 한글 하이퍼링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싱크와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다양한 자료로 어떤 툴을 만들 수 있다. 또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싱크와이즈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자료 형식은 실제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가 활용이 가능한 거죠.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주제로 어떤 자료든지 이렇게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싱크와이즈, 우리 선생님들은 대입 정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죠. 보통 상담 툴은 처음에는 2010년 12월 31일 날 연수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진로교사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수학을 가르치다가 전혀 새로운 걸 하자니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거 2년 동안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알마인드로 사용해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서 지금 여기 싱크와이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또 수업자료 연계 요거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싱크와이즈로 협업 작업을 통해서 툴과 수업자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모든 사람은 그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명의 그 자료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좀 모여가지고 좀 더 좋은 수업 자료, 그 다음에 상담 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본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문자로 내가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된 것들이 무엇이 있다라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독해하는 힘을 키우지 못하면요, 문자 독해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 독해부터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이 공부 잘할 가능성은 0%입니다. 단어 하나하고 이미지 하나하고 1대1로 연결이 돼 있는 아이는요, 렉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반드시 단어에는 이미지가 최소 한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이미지 독해가 우선이 돼야 기본적으로 이것이 문자 독해로 넘어갑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수재성이 살아날 거냐 죽을 거냐로 가버립니다. 유치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구체물 갖고 배웁니다. 이거 마우스, 이거 코, 이거 머리카락, 구체물이 다 있었어요. 이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부터 추상명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추상명사가 연결되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앵커링이라는 게 중요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요 기가 막힌 분들이거든요. 그 특성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수백 가지예요. 근데 수백 가지 중에 하나만 앵커링이 돼 있으면 그게 이미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많이 본다, 이미지를 많이 본다 이 싸움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이거하고 관계된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설교 작성, 그 다음에 성경을 책별로 정리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하냐면, 저도 이제 교회 목회 현장에서 청년들이 국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청년들 안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능, 은사라고 교회에서 표현하는데 재능대로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기술해가지고 사명선언서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사명선언서대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자기 시간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다 같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청년들도 사명선언서 하면서 같이 이제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 같이 쓰고 있습니다. AI에 지배받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AI를 지배하는 그런 일꾼으로 키우려면 교회의 목사 입장에서 뭐냐면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AI는 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그러려면은 비전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명선언서라는 걸 합니다. 즐겁게 사는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즐겁게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살고 재정도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인재를 양성하게 생각합니다. 네. 내용 구성면에서 보면 이게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상당히 좀 양이 많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뭐 논리적으로 검증을 하고 팀도 잡고 뭐 보고는 어떻게 알고 나중에 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첨범으로 어떻게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실버에이즈가 아니었다면 절대 해결 시간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모양의 이제 한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글자라인 통해서 배제받고 시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실제 감사라고 바뀌는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정 관리에 대한 사례인데 사실 이런 데 일하다 보면 제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처음과 끝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심파에도 있으니까 별 문제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작성을 했던 건데 이런 절차를 정리를 하는 거는 싱크와이즈 이외에는 맡아서 한 부부가 없더라.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 맵 형태로 전문 편집하는 업체에 제공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지금 아마 국토부의 건설 정책하는 부서의 책상에 다 깔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해서 일단 뭐 이동이 가능하고 찍어붙이기도 가능하고 자유자재도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잘 활용을 했다. 이런. 싱크와이즈에서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플로팅으로 각각의 도형들을 껴놓고 얘를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표로 싱크와이즈 가지를 치기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창의적인 맵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저희 트리즈에서 이야기하는 퀵트리즈 기법이라고 하는데 요 형태의 트리즈를 싱크와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내용으로 PP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싱크와이즈의 가지치기에서 가지를 이제 흰색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바탕이 사라져요. 바탕이 흰색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다이아그램도 싱크와이즈에서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 베이스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싱크와이즈를 가지고 세 가지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특허가 4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싱크와이즈로도 이제 청구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경쟁 특허라든지 이런 특허들을 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볼까 싶어서 일단 특허를 또 지금 마스터 랩으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띵크와이즈를 만났냐면 처음에 이제 그 인도 갔다 와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고객사 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실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의를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인도하고 한국하고 중간 자적 역할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시작한 게 이제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띵크와이즈를 생각하게 됐고 띵크와이즈보다는 마인드맵을 생각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띵크와이즈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저는 이게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저도 도서 요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프로젝트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회의록 작성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얘기 드리면, 다른 거는 말고, 제가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1000개 정도 이상의 그 마인드맵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정리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막할 때 보면,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질문을 하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간단하거든요. 주간 할 일이 뭔지, 오늘 할 일, 오늘 한 일이 뭔지를 쓰면 그 다음에는 그냥 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지의 질문을 잘 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내가 작성을 하는 그 기준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머리 복잡하고 생각 정리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써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싱크와이즈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저 자신도 논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 사업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입찰 사업 영역에서 사실 싱크와이즈를 가장 좀 파워풀하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평면적인 그 어떤 워딩을 담아가지고 관련된 부서하고 뭔가 이제 가끔씩 고객들을 만나면서 좀 뭔가 정보로 캐치업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때 싱크와이즈를 가장 이제 파워풀하게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실은 숫기도 별로 없고 너무 내성적이고 어디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꺼려했는데 요 이제 PQ 마지막 날 그 본인이 맡은 영역에 대해서도 뭔가 구조한 내용을 가지고 잘 설명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이걸 어떻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제 그 이제 협업 수업을 이제 쭉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 매주 일요일 뭐 토요일이 됐던 특정 요일 날 이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쭉 진행해 왔던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리고 수학 정보과학 랩이라고 해서 또 저하고 이제 큰아들이 이제 만든 케이스입니다. 사실 제 아빠 입장에서 좀 뿌듯한 것은 진우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중학생이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동적으로 백규 선생님하고 계속 진행했던 내용들을 아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해서 아 이게 가치가 꽤 높다라고 본인도 뭔가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싱크와이즈 학습했는지 3가지 근거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시각화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단권화를 수험생들은 이제 1년짜리 수험생은 이 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권화, 사고의 단권화가 될 수도 있고 책의 단권화가 될 수도 있는데 단권화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싱크와이즈를 굉장히 효과적이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싱크와이즈는 이 스페이스만 돌면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위에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력이 조금 낮더라도 알아서 이 싱크와이즈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싱크와이즈가 알아서 정리해줬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단순히 이 개념만을 정리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유형화 될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지만 봤을 때 인출이 되고 이 인출된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유형화되었는지 기출문제로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싱크와이즈는 제가 학습에도 사용했지만 멘탈 관리에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일기장이었습니다. 싱크와이즈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열심히는 했지만 효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저는 생각의 구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까 말한 자신감의 반도라, 원천, 셀프로데는 이렇게 창이 딱 떴습니다. 이 시각화 기법 덕분에. 그래서 이게 비단 이 학업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할 때도 이 구조가 잡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엑셀이나 한글을 썼는데 이 싱크와이즈로 이제 부책 파일이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1365개 버젯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래서
교육이면 교육, PM이면 PM, 사업운영이면 사업운영, 하여튼 다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마다 싱크와이즈마다 정리를 해서, 보통 PDF 파일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PDF 파일을 그냥 F10 눌러서 제 딴을 막 이렇게 스캔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그 수업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필요한 내용들만 스캔해가지고 붙이고 하면, 요 수업 받으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싱크와이즈 파일로 논문을 당연히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연구과제, 제가 싱크와이즈 연구과제 논문 쓰는 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8개, 전체 과제까지 한 8개, 9개 될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우리 지도 교수가 또 싱크와이즈 팬이 됐어요. 이건 아주 행복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나오는 그 이후에 랩 식구들 모두는 싱크와이즈로 논문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불문율이 생겨버렸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차세대 그 국가재정 시스템에 이 무식한 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방재정 어떻게 사업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 체계 만들고 또 지방에 지금 보조금 내려가는 건 어떤 구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먹는 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라고 하는 거. 저는 재정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라의 예산의 결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장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대검의 그 회계비전 시스템 구축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 일정을 만들고 진행비를 만들고 가장 관심 있는 건 요 위에 진행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모듈별 진행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가서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정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스케줄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고. 이런 식의 사업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건 예술 복지공부와 복지 관련돼 있는 기금이 좋습니다. 너무나 잘 쓰시는 분들이 많고 놀랍습니다. 그 스티커를 보시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Born Creative. 2번째 스티커는 Wise Thinkers. 그 다음에 3번째 스티커는 2040 G2 Korea. 태생적으로 모두가 창조적이고 창의되거든요. 사회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눌러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혹시라도 thinkwise를 계속 쓰시게 되면 wise thinkers가 된다라는 뜻으로 2번째 스티커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G2 코리아 2040에 결속되었다. 디지털 협업이라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와 정보를 가지고 사고하고 소통하고 관리하고 학습한다. 그게 디지털 프로젝트 역량이고요. 디지털 리터러시의 실체입니다. 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 개 계기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제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참 뿌듯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다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힘든 일이 있어도 목적이 있을 때는 기업으로 계속 남겠습니다. 고맙습니다.